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폴란드 대규모 방산 수출에 이어 루마니아에서도 한국의 방산무기 수출 초대박이 터질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3월 1일 루마니아 현재 국방 전문 매체인 디펜스 루마니아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루마니아 정부에서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각회의를 열어 한국산 무기를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필요한 부품들 또한 국산화할 뜻을 밝히며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기 위한 집중적인 논의 및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K9 자주포와 K2표 전차는 물론 K239 천무 다연장 로켓과 AS-21 레드백 장갑차 등 매우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수출될 것이 예상되며 K2 전차의 수출 규모만 해도 400대에 최대 10조 원에서 12조 원, 전체 예상 규모를 따졌을 때 잠재적으로 15조 원에서 16조 원 규모에 달하는 엄청난 수출 초대박이 폴란드에 이어 또다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후 최근 중앙일보를 비롯한 국내 언론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갑자기 루마니아가 미국제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아 이 기대감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폴란드에 이어 무난하게 한국의 K2PL 전차를 도입할 것 같았던 노르웨이가 돌연 태도를 바꿔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네노 전차를 도입하기도 했죠. 이 때문에 우리 한국의 K2 전차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루마니아가 M1 에이브람스 계열의 전차를 도입하려는 의향을 밝힌 사실은 우리로서는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으며 루마니아가 M1A2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한 것과 상관없이 한국의 K2표 계열 전차를 400대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아일보의 3월 2일 보도를 비롯한 여러 국내 언론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업체 현대로템은 K2표 전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전차를 루마니아에 수출하기 위한 초기 단계 협의를 진행 중이라 밝혔습니다. 현대로템 측에서 수출을 발표한 것은 아니고 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언론 매체들이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에 수출할 K2 전차의 목표 수량을 총 500여 대로 잡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매출액은 10조 원에서 12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미 루마니아 국방부와 재무부는 한국의 무기들을 도입하기 위한 의견 조율을 상당 부분 끝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루마니아 육군은 400여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주력 전차를 할 수 있는 T-62 전차 60여 대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탓에 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차세대 전차가 시급한 입장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전차인 TR-85 또한 노후화가 심각해 교체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데요. 루마니아는 현재 러시아와 격렬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맞닿아 있는 나토의 최전선 국가이기에 앞으로 유사시 가장 먼저 러시아군의 위협을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코앞에 있음을 실감한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국방비를 크게 확대하고 노후화된 기갑 전력을 대대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루마니아 당국에서는 한국의 K2표 계열 전차가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수주 테스트에서 전차 강국 독일의 최신형 전차 레오파르트 2A7 에노에 비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입증했고 가격 면에서도 훨씬 저렴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한국의 K2표 전차는 노르웨이 전차 수주전에서 거의 최종 단계까지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에노 전차에 비해 우세를 점했는데요. 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언론 매체들의 보도에서는 노르웨이가 결국 독일의 전차를 선택한 이유는 독일이 노르웨이의 천연가스를 대거 수입하는 국가이며 독일과 다양한 군사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K2 에노 전차를 도입하게 될 경우 자신들의 JSM 스텔스 공대지 미사를 한국에 수출하려 시도했으나 한국에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되자 노르웨이는 한국과의 거래 대신 독일과의 거래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루마니아의 경우는 노르웨이와는 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독일의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사는 노르웨이에 납품하기 위한 레오파르트 2A7 에노 전차를 생산하는 대만도 빠듯해 앞으로 한동안 다른 국가에 수출하기 위한 전차를 생산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한국의 K2표 전차는 훨씬 더 빨리 생산되어 납품될 수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현대로템은 폴란드의 1차 수주 물량 중 10대나 되는 전차를 불과 3개월 안에 납품하는 굉장한 속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루마니아에서 K2표 전차의 앞길을 막을 것으로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M1A2, SEP, V3 에이브람스 전차입니다. 최근 테오도로 인치카시 루마니아 국방부 병기 총국장은 자국 군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미국산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 의회 승인 절차를 신청한 상태다라고 밝혔고 루마니아가 우선 원하는 M1A2, SEP, V3 에이브람스 전차의 물량은 한 개 대대를 채울 수 있는 수준인 50대에서 60대 물량으로 국가 간 계약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이 노리고 있는 루마니아 K2 전차 수출 500대 물량을 미국제 M1A2 에이브람스 전차에게 빼앗겨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폴란드가 그랬던 것처럼 루마니아의 경우 또한 M1A2 에이브람스 전차의 수출 물량은 일부이며 이로 인해 한국의 K2표 전차의 루마니아 수출 물량이 100대가량 줄어든 400대 수준으로 조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출을 타진 중이라고 합니다. 폴란드의 전략처럼 루마니아의 전략 또한 하이로우 믹스 개념에 따라 M1A2 에이브람스 전차와 한국의 K2표 전차 모두를 운용하는 것일 확률이 크다고 하는데요. 루마니아 육군에서는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전차를 소량 도입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지만 루마니아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전차는 너무 생산이 느린 데다 노르웨이의 납품할 물량을 생산할 것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몇 년은 지나야 루마니아가 도입할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 텐데 이래서는 너무 늦기에 기다리지 못한 루마니아가 독일보다는 납품이 빠른 미국제 M1A2 에이브람스 전차 50대에서 60대를 우선적으로 급히 도입하고 차후 매년 예산을 배정해 도입하려는 전차는 한국의 K2 전차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에서는 하나 디펜스가 개발한 보병 전투 장갑차 AS-21 레드백에도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미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가 루마니아에 수출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3월 한국을 방문하는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 일정 동안 K2 전차, AS-21 레드백 장갑차, K9 자주포, K239 다연장 로켓 등을 수출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전 현지 시각 2월 28일에도 루마니아는 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산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정부 지원이라는 주제를 놓고 내각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서 스파타르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은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방위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스파타르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2월 초부터 이미 한국의 하나 디펜스와 파트너십 MOU를 체결, K9 자주포를 루마니아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사전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8억 레우, 즉 하나 2,261억 원의 예산으로 자국의 방위 산업 기초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폴란드가 한국에서 대규모의 방산 무기들을 도입한 것처럼 루마니아 정부에서도 K9 자주포 도입을 시작으로 한국의 여러 무기 체계들을 라이센스 생산 형태로 도입해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 수출 계획은 워낙 변수가 많기에 최종적으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이 같은 루마니아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 400여 대 K2표 전차가 8조 원에서 9조 6천억 원 이상 규모로 수출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루마니아 육군에 노후된 150대 보병전투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 150대의 AS-21 레드백 장갑차가 수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수출액은 2조 2,5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루마니아 육군은 1천여 대의 노후된 차륜형 장갑차를 보유 중인데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도입하는 K808 장갑차로 대체할 경우 그로 인한 수출액은 1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마니아는 130문의 노후된 다연장 로켓을 보유 중인데 이를 모두 한국의 K239 천문 다연장 로켓으로 대체할 경우 3,9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00여 문의 야포를 모두 K9 자주포로 대체할 경우 3조 2천억 원 규모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이를 모두 합할 경우 15조 400억 원에서 16조 6,4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물론 한 해 국방 예산이 10조 원 수준인 루마니아가 앞으로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린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사정에 따라 얼마나 한국 무기를 도입할 여유가 있을지 모르기에 수출 규모는 더 작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경우보다 루마니아의 경우 한국의 여러 방산 무기들이 수출될 가능성이 크며 폴란드의 40조 원 수출에 이어 루마니아에서 또다시 한국 무기 대규모 수출이 이뤄진다면 이는 앞으로 불가리아나 마케도니아,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등 유럽 전역의 방산 무기 수출로 퍼져나갈 수 있는 초대박 사례가 될 텐데요. 그렇기에 노르웨이와 달리 이번에야말로 루마니아에서 또 한 번 한국 방산 무기의 초대박 수출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